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풍계리 제7차 핵실험 징후 포착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곧바로 합참에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어 북한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한다며 핵무력 강화 노력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대 배치를 마쳤다는 발표를 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국방정보본부에서는 ICBM 등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 벌어진 도발이라 국제사회가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과 함께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현안은 최소 11,000명 이상이고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한다고 밝혔는데요. 병사 1인당 $2,000의 비용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개하는 군사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병과 파병의 차이를 아시나요? 파병은 자신의 군대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우방국 간의 군사협력을 이루는 형식이고요. 용병은 그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군사분쟁에 참여하거나 채용된 사람을 뜻합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10월 31일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후국과의 연합태세를 통한 대비책도 발빠르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30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체란 한반도의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체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며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핵 사용뿐만이 아니라 회색지대 도발 등에 대비한 작전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서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북한의 노동당 총서기가 밝힌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행위,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한미뿐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10월 30일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한국 대사는 북한군은 총알바지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고요. 이차석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으로 의존하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 시신가방에 들어갈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여론에 북한의 행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된 시기에 맞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적 협의라고 밝혔지만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 분석팀을 파견해서 북한군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더욱더 심화되는 도발 수위,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